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리플 호재 내용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리플이 4,000원대 거의 근접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월간 차트에서 캔들이 하나 불장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불장 두 번째까지는 크게 나오면 세 번째에 약세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구간대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도 만약에 이제 불기둥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이 4번까지는 거의 불장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네 번째 정도가 나오면 대부분 조정이 나옵니다. 주봉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4,000원에 가까워졌는데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그때 여기를 잘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추가적인 호재를 무언가를 보여주면 더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리플이 잘 갔던 배경은 여전히 BTC 마켓에 따른 유동성이 리플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해당 호재도 연달아 계속 잘 나와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리플만 잘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잘 가지고 있는 모습은 동일한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에 그냥 횡보하구나 하면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학습했던 걸 벌써 잊어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배웠던 건 써먹어야 됩니다. 여전히 불장에 2, 3년 만에 올 때마다 그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기본에 있는 기본기가 잘 다져진 분들은 그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저렇게 불장이 오는 거구나. 그리고 최근에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자금이 못해도 12조 원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불장이구나.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횡보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일주일 이상 길어져다 보니까 당연히 알트코인에 따른 수혜가 많이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서도 최대 호재가 많이 나왔던 리플도 이번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리플에 이제 우리가 복성하는 시간으로 호재 정리를 좀 몇 가지를 해본다고 하면 SEC 의장의 사태 임박으로 인해서 이제 족쇄가 풀렸다. 그리고 이번에 리플랩스 스테이블 코인 RLUSD 출시를 임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테더와 이제 서클이 같이 나눠 먹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RLUSD 리플사가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모양새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이번에 제가 이번 올해 거 수혜는 좀 뛰어넘었잖아요. 예.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긴 해서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좀 대형 호재가 나오긴 했었더라고요. 이번 수혜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마이애미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대부분 비트 스탬프 나머지 거래소에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상충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 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래소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뉴욕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승인만 받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또 무엇이냐? JP모건의 전 임원도 여기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화력이 더 커진 배경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또 보게 되면 리플이 이제 글로벌 적인 측면에서도 확장 가능성을 좀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준비질 절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ISO 22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글로벌 데이터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불편한 지실 중에 하나는 코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직도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요.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겠다가 좀 오피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에 일단은 들어가져 있다. 에이다, 퀀트, 알고랜드, 스텔라, 헤데라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스텔라나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헤데라도 마찬가지로 소송 부분 때문에 같은 영향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RP ETF 출시 가능성에 따른 영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번에 여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XRP 3개의 이제 ETF를 조만간에 비트와이즈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구매 능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리플랩스의 IPO에 따른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이때까지 소송으로 인해서 IPO가 계속 줄어들었는데 IPO에서 자금을 땡기며 이제 투자 자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XRP의 엑스페이먼트 부분에 따른 추가 내용이 이제 머스크 부분하고 이제 같이 태그가 붙으면서 이거 시너지 효과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게 되면 제가 봐도 나쁠 건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 빵형이 크립토 차르 후보에 들어온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차르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밀고 있는 비즈니스에 더욱더 화력을 더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신제품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PO에 뭐 문제점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순탄대로 만약에 되어준다고 하면 신제품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거, 뭐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다음에 뭐 인수합병 부분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리플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많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가격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얼마나 잘 지지를 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꼭 긍정만 있으면 부정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는 사기꾼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항상 달콤한 이야기만 맨날 해줬던 애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쓴소리도 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또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항되는 4,000원대가 한 번은 있을 것 같다. 4,000원대 대부분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 이제 추가 구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700원대 평균 단가 추이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단순 계산하면 벌써 5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구간이지 않겠냐.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SNS 활동하고 커뮤니티 활동 추이가 얼마나 많이 높아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마 리플이 더 갈 수 있냐 없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벌써 5배 이상 올라오니까 200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솔라나에 있는 시가총액이 150조입니다. 리플이 벌써 200조 원 정도 찍혔기 때 찍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600조 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이더리움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고 해도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는 결국엔 정점은 디파이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이 잘 돌아가든지 솔라나가 잘 돌아가든지 부분에서 판결이 나오겠죠. 근데 기존에서 솔라나는 여전히 밈에서 좀 두각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과 기존의 디파이에 있는 총 점유율 추이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있는 코인들 보게 되면 크레딧 코인이 요즘에 뭐 스페이스 코인 에어드랍 때문에 좀 인기가 있었고, 헤데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SEC에 따른 그런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과 아이오타가 이번에 이제 표준 채택 부분으로 좀 올랐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썸씽이 좀 있다라고 해서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아가 이번에 리브랜딩 됐잖아요.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관심을 두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것저것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펌핑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그것만 먹고 나오는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테마에 묻었던 애들이 좀 많이
많이 가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체인링크와 이제 리플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스위프트를 포함하려고 하면 신뢰도 높은 구간의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에 있는 내용의 업데이트 내용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금융 플랫폼을 체인링크와 협력을 해주고 있고 기술 채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걸로 이제 더욱더 더 많이 채택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동향으로는 여전히 리플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괜찮다.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더 높게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내 알트코인만 들고 가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좀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동일선이 내려가니까 리플이 올라간 건 팩트이고 오피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높아야, 그리고 횡보를 많이 해야 알트코인이 많이 간다라는 거 이번 법칙에서도 여전히 증명이 나왔고, 여전히 60% 정도에서 누구는 노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지만, 저는 뭐라고 했으니까 60% 정도 때가 왔으면 여전히 이 여기서 더 간다고 해도 알트코인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알트 시즌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일선수 기준점으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대충 100으로 잡고, 원래 이제 99%인데 여기가 한 35% 구간대입니다.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40%로 잡습니다. 여기가 100이죠. 그럼 여기가 60 정도가 차이 나겠죠. 그죠? 60이 차이가 나겠죠. 대충 30으로 잡아도 70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기존의 70입니다. 그죠? 여기가 가격대가 거의 40%입니다. 벌써 30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반으로 준 거예요. 대충 보았을 때. 그럼 그 다음 형태가 반으로 줄면 15%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트를 대부분 내 알트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인은 하나의 테마와 하나의 섹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죽어버리면요, 내 코인만 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이어스가 15% 내외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50% 이상은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상황 보고 나서 나머지 다 전량 매도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수치화가 꼭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수치화된 데이터를 자기만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신뢰도 구간이 높아집니다. 당장은 높아지지 않지만요, 오랫동안 코인 투자하면서 몇 년 동안 하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학습을 해왔던 게 쓸모있는 데이터와 쓸모없는 데이터가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뢰도 구간을 자체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었던 부분에서 이런 전략이 잘 맞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에 따른 실습이 신뢰도 구간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그만큼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계속 도미나스가 빠질 확률은 매우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